안녕하세요.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기업분석 부서장 최도현입니다. 오늘은 고영민 연구원과 함께 전력반도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봤습니다. 최근에 나온 뉴스 플로우를 보면 반도체 업계에서 전력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일례로 하나는 9월 달에 SK그룹은 그 파이낸셜 스토리를 가졌습니다. 투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긍정적인 어떤 향후의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.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었는데요.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출시될 신차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력 반도체를 내재화하겠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. 사실 회사 측의 공식 대응은 없었지만 인상적으로 보여졌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전력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고영민 연구원이 준비해서 보고서도 쓰고 내용도 좀 손쉽게 좀 밝혀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력 반도체가 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럼 안녕하세요. 저는 고영민 연구원이라고 하고요.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시장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SiC 반도체라는 게 좀 주목을 끈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 SiC 이전에 전력 반도체라는 게 뭐냐를 좀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, 제가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력 반도체는 결국은 반도체랑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처럼 디스크리트 IC 이런 분류로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대표적으로 이 기능이 그 디바이스 안에서 전력의 변환과 변압을 담당하고 분배 및 제어를 담당합니다. 저희가 쓰는 모바일이나 태블릿 이런 그 기기들에서 보통 전력을 변환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전력 손실입니다.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전력 반도체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좀 관심 가는 부분은 전력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인 것 같아요. 앞으로 전력 반도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, 고영민 연구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관련해서 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자료 봐주시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 반도체의 본연의 기능은 결국은 이 전력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겁니다. 저희가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등 많은 기기들이 지금 사실 최근에 전력난 이슈도 많이 좀 불거지고 있지만 최소한의 전력으로 효율을 가장 높이는 것에 대한 니즈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냉장고를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, 과거에는 냉장고가 단순히 냉동 기능만 담당을 했다면 요새는 외부에 디스플레이가 달리는 등 편의 기능이 늘어나는데, 이렇게 되면 새롭게 전력을 분배해주고 변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런 것들이 이 전력 반도체 초기 시장을 성장시키는 이유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있고,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 시장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거는 저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말씀드리는데, 먼저 첫 번째로 전기차, 신재생과 같은 이 친환경 트렌드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, 로봇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이 전력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근데 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.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SI 기반의 기존 반도체에서 쓰이고 있는 웨이퍼 대비 SiC나 GaN 같은 새로운 이제 이런 기판에 대해서 되어야 한다는,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업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. 사실 기존 전력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사용됐던 소재는 실리콘입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장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, 전기차, 서버와 같은 것들의 어플리케이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구동 환경이 되게 거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고전압이 발생하고 고주파, 고열이 발생합니다. 이렇게 되면 기존 실리콘 반도체는 물리적 특성상 그 안에서 성능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.
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서 현재 SiC와 겐 반도체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. 아래 왼쪽 차트를 보시는 거와 같이 물리적 특성만 비교를 해봐도 그 기존 실리콘 대비해서 SiC와 겐 반도체가 물리적 특성 자체가 우수합니다. 대표적으로 뭐 밴드갭이 넓고 절연 파괴 전개도 높고 열 전도도 우수하고와 같은 성질이 보이는데, 이걸 그냥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려 보면 반도체가 고전압, 고열에서도 성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물리적 특성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좀 약간 사용처가 두 가지로 좀 나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SiC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차와 태양광 같은 고전압이 발생하는 쪽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. 겐 반도체는 고주파용 5G 그리고 고속 충전과 같은 곳에서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 특성 자체는 겐과 SiC가 유사하기 때문에 현재 개발 단계의 차이 때문이지, 앞으로는 겐 반도체도 뭐 SiC와 구분돼서라기보다는 비슷하게 뭐 고전압 쪽에서도 사용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SiC나 이런 겐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전기차, 뭐 자율주행 얘기를 좀 앞서 향후의 동력, 성장 동력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. 좀 구체적인 수치로 좀 접근해 본 모델이 있으시다면 좀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가장 처음에 저희가 그 현대차가 SiC를 적용을 할 거다라는 걸로 좀 오늘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, 지금 가장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빠르게 채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상 전기차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봤는데요.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걸 그 현재 기준으로 가정은 이렇습니다. 올해 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의 30%가 SiC를 채택을 하고 있고, 이게 2025년이 되면 50%, 60%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인데, 이 가정은 기존에 SK에서 발표한 그 파이낸셜 스토리에서 언급한 목표치, 전망치 수준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거보다 좀 더 채택률이 올라간다, 그리고 이거보다는 하회한다,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.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이 전기차용 SiC 전력반도체 시장은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 됩니다. 글로벌 기준이고요. 이게 2025년이 되면 보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전망하는 수준으로 봤을 때 17조 원으로 연평균 72%가 성장하는데, 만약에 보수적으로 그 채택률이 좀 더 낮다라고 하더라도 13조 원까지 약 61% 연평균 성장을 보입니다. 그렇게 이 전기차향 SiC 시장 성장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과연 그런 국내 업체들의 경우에 어떻게 좀 시장 규모가 형성될까라는 걸 함께 본 건데, 이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그냥 국내 안에서 SiC를 채택을 하는 걸 기반으로 이걸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장 규모를 한번 본 건데, 21년 기준으로 약 1100억 규모 시장에서 25년도가 되면 1조 규모가 됩니다. 지금 계획상 현대차와 기아차가 25년도에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건데, 이 가정은 한 8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1조까지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흥분된 숫자를 본 것 같은데요. 연평균 시장 성장률 70%, 어마무시한 숫자 같은데, 저희는 뭐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관련돼서 국내 서플라이 체인의 성장 배경이 있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의 또 수혜 업체들도 좀 선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최근에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어떤지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 나타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만으로만 봐도 이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이 정말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는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말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럼 과연 여기서의 의문은 국내 업체들이 기존에는 뭐 현대차만 봐도 한 차량 한 대당 약 90%는 해외 업체인 인피니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, 현재. 그럼 앞으로 이게 국내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 이제 여기서의 고민이
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번 그 SiC와 겐반도체에서 국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으로 SK그룹의 육성 의지를 꼽고 있고요.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예상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현재 SK가 SK 실트론이라는 SI 그리고 SiC 웨이퍼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 되는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요.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글로벌 겐반도체 회사에 현재 JV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이렇단 얘기는 지금 웨이퍼 생산부터 이 전력반도체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까지의 밸류체인이 완성돼 있다. 근데 여기에 SK그룹 안에서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기차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ESS 가전과 같은 이 전력반도체가 탑재될 수 있는 수요처 자체가 그룹 안에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SK 계열사 안에 캡티브 마켓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국내 전력 반도체 완제품 제조사인 예스파워 테크닉스나 다른 여러 회사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초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초기 시장은 좀 담보돼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관련된 저희 밸류체인에 대한 수혜 여부도 좀 체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좋을 것 같은데, 사실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2차 전지에 대한 주가 급등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저희가 또 몰랐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게 성과로 표출되는 그 과정에서의 모습이 주식시장에 이제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, 저희 이런 전력 반도체 업체들의 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좀 저희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업체들을 보면서 밸류체인에서 체크해 보면서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국내 관련 업체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진다라고 봤을 때 SiC와 겐으로 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SiC를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국내 업체들을 언급을 해보면 KC 그리고 IA 비상장 회사인 파워큐브 세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스파워 테크닉스와 같은 회사가 있고요. 겐 반도체 쪽에서는 국내의 글로벌 탑티어 겐 반도체 회사와 더불어서 에이프로 아모센스와 같은 회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여기서 사실 그 시점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미 SiC 쪽에서 예스파워 테크닉스와 같은 회사는 올해 기준으로 제 추정치 기준으로 약 60억 정도 이미 SiC 전력 반도체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게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백색 가전으로만 들어가지만 내년부터 전기차 그리고 오토바이 등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봐도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업체들의 선별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저는 SK의 그룹 안에 있는 그 밸류체인 업체들이 가장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 좀 수혜 종목으로 다음과 같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데요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력 반도체에 대한 개념과 SiC에 대한 그 기술적인 의미 그리고 관련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. 그리고 관련해서 국내 밸류체인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기 어려우실 겁니다. 고영민 연구원이 굉장히 좀 고생해서 좀 작성한 보고서에 관련된 좀 영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차세대 주자로 신한금융투자를 수년간 안 나가고 수년간 이끌어갈 고영민 연구원을 앞으로 많이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